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2026년 지원사업 운영 관련해서 지금부터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사업 소개입니다. 저희가 이제 13기부터 17기까지 교수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뭐 계속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오늘 설명의 목적은 신규 교수님들, 그다음에 새로 기업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까지 나중에 다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명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현장 교수 지원 사업 소개입니다. 저희 사업은 현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우수 기술, 기능 인력을 국가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산업 현장에서 기술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목적이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현장성이 강한 그런 컨설팅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에게 딱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3개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제 산업현장 교수님들이시죠. 오랜 산업현장의 경험과 우수한 숙련 기술을 보유한 그런 분들로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전수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일부 위촉해서 산업현장 교수라고 명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원 대상 기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원 기관인데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들 중에서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상시 근로자 2에서 100인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숙련 기술 및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으로 현재는 기술 기능 14개 분야에 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의 키워드 관련해서 이제 문의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왜 산업 현장 경험으로만 뽑느냐? 혹은 지원 기관이 왜 우선 지원 대상 기업만 되느냐? 지원 내용이 왜 숙련 기술만 해당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각자의 사업들은 그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현장에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겠다. 특히 어느 분야? 숙련기술 쪽 분야를 하겠다는 저희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목적에 맞게 한목적성에 맞게 추구하고 있는 사업임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이러한 제한 규정들이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분들이 산업현장 교수가 되시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업 설명에는 지원 기관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서 여러분들 이미 선정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 현장 경력이 15년 이상인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사항입니다. 산업 현장 경력이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뭐 대한민국 명장이라던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라던가 기술사 또는 기능장 그다음에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이나 기능을 보유한 현장 경력자 분들을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일반 교수가 아니라 저희는 일반 교수는 교육부 뭐 이런 산하에서 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사업 목적에 맞게 산업 현장에서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도 NCS 분류 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14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분야가 없으신 경우도 있고 있으신 경우도 있으실 텐데 이것도 이제 저희 목적성에 맞게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 재료서부터 품질 관리까지 14개의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사 기준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산업현장 교수님들을 뽑느냐. 이분의 이제 산업현장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유 기술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본인의 기술 전수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이분이 얼마나 활동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업현장 교수님들을 뽑고 있고요. 저희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분들이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1기부터 17기까지 선정이 되었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는 13기에서 17기 분들이 활동 가능한 556분이 현재 계시고요. 저희가 보통 3 플러스 3년 이렇게 해서 6년 정도를 보통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8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26년 9월에 공고 예정이니까 이때 한번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26년 변경사항입니다.
2026년 변화 관련된 키워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6년 지원 사업을 변경하면서 제가 고려한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공유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산 감액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59억에서 올해 44억으로 무려 15억 원이나 감액이 되었고요. 21년 1월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7억, 108억까지 됐던 사업이 지금 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단도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 기관이나 이런 수 규모도 어느 정도는 물론 당연히 줄어들게 하겠지만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이 효과성을 외부에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이제 교수님들의 수건 내용 중에 하나죠. 시간당 단가도 증액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 지금 10년이 넘게 계속 고착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증빙이 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5가지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단기 컨설팅 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단기 컨설팅 과정인데 여러분 이제 기존에 하시던 과정을 이제 1일 얘는 2시간까지만 할 수 있고 8회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총 16시간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셔야 되는 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들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단가를 이제 시간당 15만 원으로 증액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사업이 좀 효과성이 높고 잘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시간당 단가도 증액하는 식으로 이제 해보려고 일단 최초로는 단기 과정으로만 먼저 이렇게 증액을 추진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효과성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교육의 효과성이 물론 당연히 있죠. 근데 그냥 외부에다가는 단순히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돈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직무수행 계획서에 교육 효과 예상치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 이따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앞으로 이제 있을 예산 심의 등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과평가입니다. 기존에 이제 성과평가를 작년에 이제 처음 실시해서 S, A, B, C 이렇게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A 등급이 작년에 이제 370분, 한 61% 정도의 분들이 모두 다 A 등급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너무 이제 본인들이 다 잘한다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성과에 따른 보상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율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상위 10%, 그 다음에 상위 20%, 그러니까 20%면 30%까지가 되겠죠. 위에서부터 이제 10% 끊고 그 다음에 20% 끊고 이렇게 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과 평가를 진행을 하고 개인 성과 평가 시에 저희가 이제 지부지사 업무 협조도 평가도 5점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평가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보상을 좀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S등급부터 C등급까지가 4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얘를 지금 보시면 기존엔 400시간에서 100시간이라서 4배 차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50에서 300시간으로 해서 6배 차이로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S등급인 경우와 C등급인 경우에 확실히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3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7분 정도밖에 안 되셔가지고 이 부분이 크게 무리 있는 숫자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에서 300시간인 분들도 58명 정도밖에 안 되셔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과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예산도 줄고 한 만큼 잘하신 분들한테 시간을 더 많이 배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등급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이 줄은 데서 삭감을 어떻게 하느냐, 잘하는 사람한테서 어떻게 주느냐 요거를 조금 변경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비입니다. 제가 이제 옆에서 산업현장 교수를 하는 걸 보면 여비 관련해서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대비 효과성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 직무수행계획서 신청하신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 쓰시면 지급을 인정해서 해드리고 이때 안 쓰시고 나중에 나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산 확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확실하면 그만큼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배분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확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최초에 신청하신 경우에 한해서만 이게 승인난 경우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과성까지 고려해서 지원 기간을 매칭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단기 컨설팅 과정 신설된 부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이제 일반 과정이 이제 기존에 하시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얘는 1일 5시간 이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기준으로 같은 직종 분야인 경우에는 100시간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30시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과정들은 보통 이제 장시간, 충분한 전수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좀 알맞는다고 보이고, 이거는 이제 시간당 10만 원 이제 그대로 하고 있고, 월별 지원 실적 보고서를 매월 이제 7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밑에가 단기 컨설팅이 올해 이제 신설된 건데요. 하시는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 이제 달라진 부분은 얘는 이제 1일 2시간까지만이다. 그리고 얘는 8회 미만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최대 16시간. 그러니까 뭐 8시간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 뭐 하신데 어찌됐든 16시간을 넘을 순 없다라는 걸 하나 안내드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고 굵은 우리 직원들이 일하다가 잠깐 교육받고 하는 교육을 원한다. 이런 기업들한테 조금 적합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직무수행계획서라던가 이런 드는 품은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당 15만 원으로 단가는 조금 상승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 성과 보고서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 같은 게 확산이 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간당 15만 원으로 모든 과정들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올해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산업현장 교수 지원 사업 운영 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일정들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일정 공고를 하면 아침부터 전화가 오세요. 오늘 공고 난다 했는데 왜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발표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후 4시 이후에 납니다. 그전에는 절대 올리지 않으니까 요 시간 이후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신청 실시 하반기 모집은 공고가 8월 6일 날 날 거고, 신청은 8월 12일에서 8월 20일, 그다음에 신규 선정 18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9월 2일에서 9월 18일 사이에 신청서를 내시면 되고, 우수 사례 접수는 10월 26일에서 11월 6일에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발표는 11월 27일 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하단에도 보시면 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개인 성과 평가, 여러분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심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작년이랑 거의 일정은 동일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중간에 그 감사가 있어가지고 그 감사 기간 동안 이 업무를 좀 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설정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2월 9일 여러분 접수 시작하는 날에는 꼭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그 전에 가능하면 저희가 빨리 안내를 따로 드릴 거고, 만약에 그때 안 된다고 하면 2월 9일까지는 저희가 꼭 책임지고 이날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간 심사 및 승인, 뭐 우수사례 모집계획 수립, 역량향상 교육 4월 8일에서 9일 실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일정 같은 경우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이 날짜는 무조건 지킬 예정이고요. 뭐 제가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희 뭐 이제 결제 라인을 타다 보니까 플러스 하루 정도 딱 오차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이상 절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날짜가 되기 전에는 그때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나오는 게 맞나요? 이런 약간 쓸데없는 부분들은 좀 질문하지 않아 주셨으면 저희가 업무를 더 빨리 처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부터 전화해서 오늘 나나요? 뭐 이런 불필요한 질문들은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날짜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현장 교수 시점에서 프로세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흔히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이제 기업을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물고 온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원기관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하니 이에 맞는 산업현장 교수를 매칭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요청 사항에 맞게 이제 산업현장 교수를 컨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기업이 참여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진 않았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뭐 2에서 100인 이하 기업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 꼭 확인이 되셔야 되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컨택이 되고 요청 사항에 맞게 이러이러한 훈련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으셨으면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터넷에 이제 지원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공단에서 조정이나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있으신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이 신청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 승인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시간들을 이제 배정을 받으셔가지고 훈련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훈련을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매월 이제 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서 지원금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꼭 신고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훈련이 종료가 되고 나면 이제 최종 성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하신 다음에는 이제 기업 담당자들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도 꼭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고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수 사례 접수를 저희가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 제출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과 산업 현장 교수 매칭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게 이제 바람직한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업에서 우리 기업의 부족한 부분은 A-1, A-2, B-2인데 얘를 보완하고 싶습니다. 하면 이제 산업 현장 교수님들이 이제 그쪽 A, B와 관련된 이런 산업 현장 교수님들이 나오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A 쪽이 조금 더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분은 A직 쪽의 대한민국 명장이시고 근무도 A 파트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요 분이 좀 더 적합한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픽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뭐 여기에 이제 A-1과 B-1, B-2를 원했다. 그러면 뭐 이분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죠. 이분들 이제 B 파트의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맞는 그런 교수님들을 매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됐으면 이 기업과 교수 간에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호작용을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분석하시는 거죠. 아, 이 기업의 특징은 이런 게 있고 이러한 점들이 문제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지원 요청 사항을 했구나. 그래서 그거별로 문제점이나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주시고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적합한 전수 대상자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기계팀의 A 파트 직원들이 듣는 게 좋겠다. 뭐 기계팀의 B 직원들이 듣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수 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최적의 지원 방안 과정을 1, 2, 3, 4, 5 이렇게 나눠서 1에는 뭘 하고 2에는 뭐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빌드업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교수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정하신 다음에 기업과 이제 최종 논의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기업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 확정을 하는 것이 저희 직무수행계획서를 수립하시는 그런 기본 토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제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되고 고용보험료 완납된 기업이어야 되고 지원 제외 기업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최근 2년 연속해서 지원을 받았다던가 뭐 직종이 적합하지 않다던가 뭐 그런 경우들. 상시 근로자 수는 2에서 100인 이하, 품질 관리는 이제 5에서 100인 이하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고용보험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제 고용보험 기준으로 산정 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이제 고용 상시 인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상시 근로자 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보시면 좋겠고 너무 간당간당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랑 이제 컨택하시면서 뭐 어떠한 기업이 99명이다. 그러면 뭐 혹시 누구 또 채용 추가하셨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명인 기업이다. 그럼 이제 1명이라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야와 시간입니다. 14개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14개 분야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야에 맞는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도가 2개가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업과 교수의 만남이기 때문에 기업 기준의 한도도 있고 교수님 기준의 한도도 있습니다. 기업 기준 한도는 분야별로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A 분야에서 100시간을 했다. 그러면 B 분야에서 100시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A 분야에서 200시간을 한다. 이런 거는 안 되십니다. 그래서 나랑 같은 직종에 혹시 다른 산업 현장 교수가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수 기준 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성과평가 한도에 따라서 S등급 300시간, 뭐 그다음에 C등급 50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전국 합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부지사에서 올려온 거 보고 교수님들 시간 같은 거 체크해가지고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 시간이 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계실 거예요. 본인들 시간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거에 너무 과다하게 신청하시지 않기를 괜히 노력하셨다가 안 되시면은 이제 품만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선정되신 17기 분들은 200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A등급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200시간이고요. 26년에만 그렇습니다. 신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등급제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신 분들 많지는 않은데 있으실 거예요. 뭐 13기, 14기인데 내가 17기에 또 도전해서 되신 분들. 그럼 나는 어떤 기준을 적용받나요? 요거는 이제 17기로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가장 뒤에 거 17기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활동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규 선정 17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200시간 한도임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장소 소재지 관할에 공단 지부지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사업장 등록증에 소재지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원 장소 확인서를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원 신청 기간 사업장 내 장소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제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저희 진흥원에서 전수 활동을 하겠다. 이거는 그 기업의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출 서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이스터넷에서 전산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서라던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 요거 첨부,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완납증병원 청무, 직무수행계획서 첨부, 그 다음에 동의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장소가 만약에 사업장 등록증 소재지와 상이할 경우, 그러니까 얘는 필요한 경우에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체크 포인트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3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월 9일날 딱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지부지사 승인이 늦어진다거나 하면 좀 애가 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3월 16일 정도부터 시작하시게 조금 넉넉하게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 이제 로 그러시면 어떨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8월 30일까지 끝내시면 그러니까 18기에 나는 모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8기 모집이 이제 9월 달에 아까 접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적이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면 좋으니까 8월 30일 전에 끝내는 과정이 많으면 좋으시겠죠. 그다음에 나는 이제 우수 사례를 열심히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우수 사례 접수가 10월 26일부터 있으니까 한 15일 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15일 전까지 과정을 다 완료하시면 여러분들 실적이나 성과 같은 것들이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하시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당연히 다 아실 만한 내용이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를 모두 적합하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류가 빠져 있으면 뭐 아예 등록조차가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부적정으로 아예 심사조차 안 되실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지원 대상 기업이 적합하고 적절한 기업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시근로자 수, 고용보험료 체납 뭐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원 기간에 지원 요청 사항이 시급한지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A 기업에서 정말 하등 쓸모없는 10원짜리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지원 요청 사항과 여러분이 실제 전수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연계되고 매칭되었느냐. 약간 오버를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 요청 사항은 뭐 산업 현장 교수 신청하는 밥인데 어, 전수하는 내용이 산업 현장 교수가 아닌 뭐 명장되는 법 뭐 이런 걸 가리킨다.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매칭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성과 목표가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나 얼마나 달성 가능한지, 어떻게 달성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전수 시간을 정한 내용이나 내용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지, 사실 뭐 2시간만 하면 될 것 같은 교육을 뭐 10시간 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도 다 구체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선택한 전수 방식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에 미치는 효과성, 그다음에 예산 대비 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보겠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교육 예상 효과가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육하는데 여러분 수당이 10만 원 곱하기 30시간 해가지고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약간 가치 있는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추가된 내용인데요. 가감점이죠. 가감점 부분에 이제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각각 주의와 경고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원 대상 기업이 있고 교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 A와 교수 가분이 같이 이제 엮여서 신청을 했는데 기업 A는 주의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2점. 그다음에 교수 가부는 경고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5점. 그러면 이 둘이 묶인 그룹은 총합 마이너스 7점. 예를 들면 77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70점이 되시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기업 A가 아니라 기업 B와 교수 가다. 근데 B는 아무런 뭐그 주의 경고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 교수님 거 마이너스 5점만 적용돼서 뭐 65점이면 60점이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교수 두 개 다 크로스로 체크가 된다는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60점 이상 모두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냥 일단 신청만 많이 하면 내가 일부라도 받겠지. 약간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마련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60점 이상은 모두 선정은 합니다. 선정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분야별로 100시간 있죠. 기업별로. 그럼 100시간도 준수를 하고 기업 기준으로 그다음에 교수님 기준으로는 교수별 개인 성과 평가 한도를 준수를 합니다. 얘는 일단 제일 중요한 기본 대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두 트랙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70점 이상 받으신 분들은 되도록 무조건은 아니고요. 되도록 지원 시간을 신청한 그대로 좀 부여를 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제 60에서 70점인 분들은 70점이 못 넘은 사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심사 지적 사항이 있다던가 뭐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다던가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다던가 이런 이유들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얘는 그런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원 신청 시간을 축소한 후에 선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부지사에서 누구는 100시간 냈는데 100시간 그대로 해주고 나는 50시간밖에 안 냈는데 25시간 해주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하면 답은 요 둘 중에 하나죠. 그분은 70점 이상이고 나는 60에서 70점 사이인가 보다. 아예 선정이 안 됐으면 60점 이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성과평가 한도 내에서 이 기업의 최대한 시간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앞에 나온 심사 항목에 맞게 최대한 잘 설명하고 어필하셔서 쓰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셔야 최대한 인정받으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나는 잘 썼어. 잘 썼는데도 어쨌든 이게 뭐 지사 내에서 저희가 정해진 물량 내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더 잘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거기서 또 밀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점수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그 점수대가 이제 일정하게 있을 거니까 더 잘하시는 분들이 더 고득점을 받아가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실 때 좀 성의껏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와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려고 직무수행 계획서들을 좀 여러분들 걸 봤는데요. 잘 쓰신 분들은 정말 제가 모르는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직종을 모르지만 그 직종을 몰라도 아 이러한 것들을 하시려나 보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게 써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단순하게 한 줄도 안 되게 이렇게 막 쓰시면서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 없게 혹은 이거를 그냥 굳이 교육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쓰셔서 약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열심히 하신 분들의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저의 생각에서 이런 규정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잘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배분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올해 사업 개선 취지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치들이 억울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받던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직무수행 계획서입니다.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 페이지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최소 2페이지 정도는 써주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위에 쓰시는 내용들은 이제 어렵지 않으실 거고 요게 이제 어떤 공고문에는 뭐 검정색으로 나와 있고 저희 다른 파일에는 일부러 초록색으로 넣어드렸거든요. 한글 파일로 보시는 거에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변경 사항인데 단기 컨설팅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 예, 아니면 아니오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 효과, 예상치가 신설됐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얼마인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사업 효과성을 잘 드러내서 예산을 좀 증액하려는 목적인데 이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수치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억, 100억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이게 왜 100억인가요? 라고 했을 때 어필이 안 되면 이 부분도 말이 안 되는 허위 자료 작성이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따가도 이걸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보시고 산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총 지원 시간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 곱하기 10만 원, 단기 컨설팅 과정에 예라고 체크하신 경우에는 시간 곱하기 15만 원 이렇게 체크를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비 및 숙박비 신청입니다. 이제 여비는 저희 공단 여비 규칙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지부지사에 요건 한번 물어보셔도 되시고, 이제 시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일비, 식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가는데 교통비가 뭐 저희 뭐 KTX 기준으로 하고 이러한 상세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먼 지역을 가서 해서 여비나 숙박비를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제 쓰실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할 경우에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 최초 신청할 때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먼 제주도를 갔다 오신다 하더라도 차후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거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돈으로 가까워서 자기네 관할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지사 입장에서 여비나 숙박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면 그만큼 이제 시간 같은 것들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효과성 측정하는 부분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은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기업에 지원 요청 사항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이 기업에서 어쨌든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해결하고 싶다. 우리는 뭐가 문제다. 뭘 개선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써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떤 걸 지원을 할 건지 요 부분도 꼭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칸은 좀 많이 작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계속 써서 늘리시면 돼요. 이 칸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늘려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원 요청 사항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결과값을 상세히 작성하고 지원 내용과 연계해 주시면 되고요. 그 지원 내용은 이 요청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문제 분석을 해가지고 혹은 갭 분석을 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런 해결 방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일시별 지원 세부 계획들이 있으시겠죠. 이날에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교육들 이건 이제 기업하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대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시면 교수님들이 계시면 당연히 누구도 있어야 된다. 전수자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왜냐면 전수를 하시는 거니까 이 대상자 없이 여러분만 계신다? 그럼 이거는 전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점검이나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꼭 항상 합의해서 교육받는 주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대상자들이 꼭 있는 상태에서 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하게 시간 배분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잘 못 만든다던가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최종 성과 목표는 이제 실제 도출 가능한 성과 목표를 작성하시되 지원 요청 사항과 어느 정도 매칭이 되셔야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대 효과인데요. 이 기대 효과는 내가 교육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정성적으로 쭉 쓰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올해 하나 추가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교육 효과가 예상치 작성하셨잖아요. 몇만 원 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를 정확히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시를 좀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제가 이러한 포인트들 뽑아가지고 나중에 저희 사업 어필해가지고 예산 증액 자료를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성은 되도록 정량적으로 그다음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장비 가동률이 연간 2080시간 향상됐다. 그럼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뭐 저희가 1년 일하는 게 260일이고 8시간 하면 2080시간이 나오는데 기존 뭐 5대 가동률을 120% 증대해서 5 플러스 1돼 가지고 한 명 어치가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한 명에 대한 연봉은 얼마다. 뭐 이렇게 하면 정확한 금액 같은 것들이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예시라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생산성이 얼마나 늘었다, 작업 준비 시간이 얼마나 늘었다, 그러면 얘는 뭐 요 사람이 15분씩 아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뭐 혹은 특허를 한 건 개발했다, 얘 뭐 산출액은 얼마나 될 것이다, 불량률 10% 개선했는데 불량률이 어떻게 돼서 감소한 거고 안전사고 발생률도 어떻게 감췄다, 요런 부분들 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써주셔야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쓰셨던 그 효과 금액이랑 맞는지 저희가 매칭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심사를 할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효과 예상액을 10억으로 작성했는데 밑에는 기대효과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왜 10억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10억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예산 대비 효과성 부분에서 고득점을 하시기 어려우실 거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에서 70 구간 혹은 60 언더가 되셔가지고 그 지원 기관과의 과정이 선정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풋. 저희가 이제 산업 현장 교수님들한테 드리는 지원금, 수당 이런 것들 대비해서 아웃풋, 지원으로 인한 결과나 산출물들이 나오겠죠. 그런 아웃풋뿐만 아니라 아웃컴,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뭐 4mm 깎을 거 2mm 깎아가지고 얘네가 뭐 계약이 뭐 10% 늘어났다던가 20% 늘어났다던가 이런 식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거, 뭐 아니면 사람 한 명도 뽑았다던가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는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써주실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 중에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현장 교수님이시니까 산업현장 교수님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매월 지원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마이스터넷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매월 7일이 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4월 7일이 되기 전에 다 올리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올리셔야 여러분들이 지원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수당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 월별 지원 실적 보고서, 산업현장 교수 활동 확인서, 그다음에 지원 활동 일지, 지원 대상자 명단, 그다음에 여비를 사전에 신청하셨던 경우에는 여비 지급 신청서 또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기 컨설팅 과정이라던가 1개월 이내로 종료하는 과정들은 이걸 매달 하시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드시니까 이런 과정들은 그냥 과정이 모두 다 끝나시고 나서 최종 성과 보고서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이제 양식이 어디 있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원기관 심사 나가고 나가면 이제 결과 같은 것들이 이제 안내 드리고 할 때 양식을 그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 양식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양식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올해 어찌됐든 저희가 지원기관 이제 여러분 아직 신청하실 기간이 많이 남으셨는데 그 심사 끝날 때쯤 심사 결과 안내 등과 함께 이런 것들은 같이 게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지부지사 할 일 중에 여러분들 보실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지원 기간 중에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 이상은 현장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불시 점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범죄자 취급하고 뭐 안 하는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갑자기 가서 여러분들 실제로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점 지금 미리 한 번 더 공지를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그 대상자들한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돼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불시점검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전혀 문제되는 것들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을 시켜주셔야 되고, 당연히 점검을 나갔을 때는 여러분이 당연히 뭘 하고 계셔야 돼요? 대상자와 교육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걸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랑 문채연 대리가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채연 대리도 같이 있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같이 대상자가 있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현장 교수 지원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불가피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변경 사항이 이제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뭐 기업에 갑자기 문제가 터졌다던가 아니면 뭐 교수님이 갑자기 뭐 일정이 급한 일이 생겼다던가 어쨌든 변경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변경 사유 발생 주체, 만약에 기업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기업이 발생 주체죠. 그럼 기업이 이제 마이스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교수님이 문제가 있으시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마이스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뭐 정말 긴급한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뭐 공장에서 화재가 난다던가 여러분이 가셨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화재가 나고 있어요. 너무 급박한데 뭐 마이스터넷 언제 들어가겠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이제 해당 지부지사 담당자랑 즉시 공유를 좀 해주셔라. 여러분이 뭐 유선으로 전화를 하신다던가 혹은 뭐 이메일로 하시면 이메일 이제 보낸 시간 같은 것들이 뜨잖아요. 그럼 이제 뭐 지부지사 담당자가 그날 마침 또 점검을 하러 나왔을 때도
왜 안 하고 계세요? 했을 때, 아, 제가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생겨서 안 됐고, 제가, 담당자님 오시기 전에, 1시간 전에 이미 메일 보낸 게 있습니다. 메일 한번 봐주세요 하면, 이런 경우는 주의 경고나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일 없이, 그냥, 기업에서 무슨 일 생겼네. 나 그냥 모르겠다. 난 있어야겠다 하고 계시면, 나중에 지부장 담당자가 왔을 때, 왜 안 하고 계세요? 하면 당연히 그건 이제 뭐 주의나 뭐 누적에 따라서 경고 조치를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시지 않도록 꼭 사전 연락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변경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원 일시, 지원 대상자, 지원 장소 등은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지원 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부지사 관할 구역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변경 신청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기업이 만나서 같이 약속을 하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됐든 뭔가 뭐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 연락 조치를 해주셔라 라는 부분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요게 이제 기존에 있던 표현들이 좀 문구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로 날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기존과 동일한 내용인데 날짜를 넣어놓은 거라서 여러분들 한번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경하고자 하는 날짜가 여러분 기존에 이제 직무수행계획서 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실제로 지원 변경하고자 하는 일자의 3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4월 16일에 내가 교육을 할 거다. 원래 이제 21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16일 날 하고 싶어진 거죠. 훨씬 더 빨리 하고 싶어지신 거죠. 그런 경우에는 4월 13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일자가 원래 지원 일자보다 늦어요. 여러분 이제 원래 4월 9일에 하려던 걸 늦춘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4월 9일이 오기 전에 하셔야겠죠. 그래야 교육을 안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4월 9일에 3일 전, 4월 6일까지 변경 신청하신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날짜예요. 4월 16일이 기준일인데 원래 하려던 날짜가 뒤였는지 앞이었는지에 따라서 신청하려는 일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내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성과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번 달에 전화 좀 제일 많이 받았던 부분이 개인 성과 평가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저는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사가 하면 저희도 이제 심사만 한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딱 공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심사 결과도 확인하고 틀린 거 없나도 체크해야 되고 결제도 타야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하겠지만 확실한 거 아무리 늦어도 2월 9일 전에는 저희가 반드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전에 뭐 언제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조금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항목들입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평가하는지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 그 각 기업별 최종 성과 보고서 내셨을 거잖아요. 얼마나 성취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 이제 활동 실적 얼마나 몇 건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관의 만족도 기업에서 만족을 해야겠죠. 만족도 점수라던가 소속 기관에서 업무 협조도 점수 이런 부분들도 봅니다. 특히 사실 산업현장 교수 사업이 지부지사에서 조금 하기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현장 교수님들과의 그런 마찰이 있는 경우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까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속기관 업무 협조도 점수를 저희가 5점을 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부지사 담당자분들하고도 좀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부지사 담당자들이 꼭 여러분들을 뭐 떨어뜨리려고 혹은 주의 경고를 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니터링 일반적인 상식들이 있거든요. 규칙이나 상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졌을 때 저희 지부지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해 못하는 거죠. 당연히 이 전수 시간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을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넣었다. 그리고 어, 어쨌든 그 소속기관 담당자분들하고도 좀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저희 공단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더 키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지부지사 담당자들이 맨날 이 사업 못하겠다 힘들다 하면 저희 본부 직원들 입장에서도 힘이 빠지고 그러면 저희도 뭐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무교육 참여 실적입니다. 뭐 저희를 통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산업현장 교수님들 협의체 같은 것들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제 뭐 기존에 되셨던 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신규 위촉되신 분들은 저희가 위촉식 때 그런 분들 이제 연락처나 이런 거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하신 것 같은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본인 이제 지역 협의체 연락하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시고 거기서 하는 직무교육 같은 것도 있다. 그러면 그런 직무교육도 받으셔가지고 저희 나중에 개인 성과 평가할 때 참여 실적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수 사례 선정 실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후반에 우수 사례를 접수를 받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선정되었는가 이런 부분도 개인 성과 평가 실적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수 사례 평가랑 여러분 개인 성과 평가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수 사례는 사례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 잘한다,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사례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이 모여서 여러분 개인 성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수 사례 뭐 그때 했던 거에 뭐 몇 점인데 뭐 우수 사례가 됐는데 내가 우수한 교수 아니냐 이건 아닙니다. 그 사례가 어느 정도 이상 됐다 이렇게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상 적발 건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모니터링 적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등급은 분야별 10%, A등급은 분야별 20%.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A등급은 실질적으로 위에서는 30%까지겠죠. 그 다음에 B등급은 분야별 30%, 그러면 얘는 60%, 그러면 C등급 해가지고 100% 이렇게 완성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상위 20%라고 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A등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일 없도록 요거 지표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기업 담당자분들이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산업 현장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 성과 평가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지부지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KPI, 저희 부서도 이 KPI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가 잘 나와야 저희도 이 사업 잘했다. 외부에다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과가 높아야 저희가 예산 확대가 가능하겠죠. 만족도가 잘 나와야 저희도 뭐 국회든 아니면은 정부 기재부든 이런 부처에 우리 보세요. 이 사업 만족도가 이렇게 높고 저희 효과성이 이렇게 높은 사업인데 예산 증액 좀 해주시고 산업현장 교수 더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지원기관 담당자, 기업 담당자랑도 꼭 원만한 관계를 좀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사람의 만족도를 높여놔도 이 사람 연락처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이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전화를 땡겨받는다던가 혹은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던가 하면 그 만족도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특히 옆 사람이 받은 경우에는 저 잘 모르는데요. 뭐 만족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점수가 훅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담당자분들한테도 꼭 이런 전화, 이 시기에 이런 전화 잘 받아주세요. 이런 부분들 안내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 사례 경진 대회인데요. 요건 이제 10월 달 정도에 저희가 실시를 할 거고 요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아까 나갔던 날짜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지부지사 기준으로 우수 사례 선정 건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부지사에 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우수 사례 신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개인 성과 평가 시에도 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올해 신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기존에는 이제 그냥 뽑아가지고 단순히 잘한 사례예요 하고 이제 일부 잘한 거 이렇게 뽑았다면 이번에는 경진 대회를 좀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랑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모아서 네, 최고로 잘하신 3인에서 5인 정도는 개인 성과 평가할 때 조금 더 많이 우대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거의 대부분 다 되시기 때문에 나 우수사례 경진대회 됐는데 정말 우수한 교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볼까 조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검토 사항이라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 그때 다시 별도 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지원 사업 관련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